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한국의 정유사들이 들썩이는 걸까요? 언뜻 생각하면 당연히 악재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예상치 못한 기회이면서 동시에 더 큰 위기를 품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관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전쟁은 과연 비즈니스에 항상 나쁘게만 한 걸까요? 특히 이 항공유 시장만 놓고 보면 답이 좀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오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렇다로 끝날 수 있거든요. 이 단순하지 않은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전쟁의 영향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정제 마진이 폭등하면서 엄청난 호재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반으로 가면 원유를 구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리스크가 점점 이익을 갉아먹기 시작하고요. 이게 길어지면 결국 항공 수요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전쟁의 역설이 왜 생기는지 한국 항공유 산업의 구조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엔 3단계 리스크 타임라인,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4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과연 진짜 승자는 누가 될지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한국이 항공유 시장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면성이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숫자 71.5%. 이게 바로 한국 정유산업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우리가 쓰는 원유의 70% 이상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중동 한 곳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거리가 흔들리면 우리 산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은 항공유 생산량의 거의 60%, 정확히는 59%를 수출하는 세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름을 사다 쓰는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출 물량의 거의 절반, 45%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미국으로 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한국 항공유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항공산업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산업을 이끄는 주역들이 바로 이 빅4입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이 네 회사가 하루에 정제하는 양을 다 합치면 거의 300만 배럴에 달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산업이 앞으로 어떤 리스크를, 어떤 순서로 마주하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전쟁 초기에는 분명히 이익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어떻게 위협으로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제가 3단계로 딱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흐름은 아주 명확합니다. 처음엔 공급이 달리니까 마진이 치솟으면서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서는 물류비나 원유를 구해오는 비용이 슬금슬금 목을 조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압박이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항공사들이 더는 못 버티겠다면서 아예 비행편을 줄여버리는 수요 파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차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4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 봤습니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을 보면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다행히도 45%의 고마진 지속이긴 한데 나머지 55%의 확률은 전부 부정적인 미래를 가리키고 있어요. 원유 조달이 막히거나 심지어 걸품 안에 있는 정유시설이 직접 공격당하는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항공유 가격이 아니에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원유를 구해와서 공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돌릴 수 있느냐, 즉 이 운영의 안정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럼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또 어떤 기업이 진짜 웃게 될까요? 그 진정한 승자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승리의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왼쪽처럼 그냥 항공유 많이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건 오른쪽 같은 회사입니다. 안정적으로 원유를 조달하고 공장을 돌리는 건 기본이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미래 먹거리인 지속가능 항공유, 즉 SAF 시장까지 뚫을 수 있는 복합적인 역량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 그 유리한 조건을 딱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규모와 해외 판매망. 둘째, 질이 좀 안 좋은 원유를 가져와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마지막 셋째, 미래의 시장의 입장권이죠. SAF 인증을 받아서 유럽처럼 까다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 이 3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유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높은 마진이라는 달콤함에 취할 것인가, 아니면 원유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장기적인 생존 전략에 집중할 것인가. 이들의 선택에 한국 정유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